2025년 시험 대비 굴착기 운전기능사 기출문제 5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디젤 엔진의 진동 원인이 아닌 것. 1번 4기통 엔진의 한 개 분사 노즐이 막혔습니다. 그러면 디젤 엔진이 떨리겠죠. 2번 인젝터에 불균율이 있을 때 이때도 디젤 엔진이 진동합니다. 3번 분사 압력이 실린더별로 차이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 진동하게 돼요. 그런데 4번 하이텐션 코드. 하이텐션 코드는 가솔린 엔진의 고압 코드입니다. 따라서 디젤 엔진하고 상관없죠. 하이텐션 코드는 가솔린 엔진의 고압 코드를 말합니다. 1번의 답 4번. 2번 엔진 압축 압력이 낮을 경우의 원인입니다. 압축 압력이 낮다. 왜 그럴까요? 압축링이 절손 또는 과마모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딘가 밀폐가 되지 않았단 말이죠. 2번의 답 1번이에요. 3번 연료 취급에 관한 설명.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1번 연료 주입은 운전 중 아닙니다. 운전 중이 아니고 엔진 시동을 끄고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2번 연료 주입 시 물이나 먼지 등의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3번 정기적으로 드레인콕을 열어 연료 탱크 내 수분 제거해야 되고 4번 연료를 취급할 때는 화기에 주의합니다. 답 1번. 4번 디젤 엔진의 연료 분사량 조정. 디젤 엔진의 연료 분사량 조정은 컨트롤 슬리브와 피니언의 관계 위치를 변화하여 조정합니다. 답 4번. 5번 윤활유 공급 펌프에서 공급된 윤활유 전부가 엔진 오일 필터를 거쳐 윤활부로 가는 방식. 이것이 전류식입니다. 답 3번. 6번 디젤 기관 작동 시 과열되는 원인이 아닌가. 과열. 자, 일단 냉각수 양이 적으면 과열되겠죠. 그리고 물 재킷 내에 물때가 많아도 과열됩니다. 3번 수온 조절기가 열려 있으면 이것은 과열이 아니라 관행 원인입니다. 답 3번. 4번 물펌프의 회전이 느리면 과열됩니다. 7번 디젤 기관 시동 보조 장치에 사용되는 디콤프. 디콤프는 시동 보조 장치입니다. 그러면 1번 기관 출력증대 아니죠. 시동을 보조하는 장치예요. 2번 할랭 시 시동할 때 원활한 회전으로 시동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장치고요. 3번 기관의 시동을 정지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 4번 기동 전동기에 무리가 가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답 1번. 8번 윤활유의 점도가 기준보다 높은 것을 사용했을 때 현상으로 맞는 것이에요. 윤활유 점도가 기준보다 높으면 그러면요 윤활유 압력이 다소 높아집니다. 답은 4번. 9번 고속 디젤 기관의 장점. 틀린 것입니다. 일단 고속 디젤 기관은 연료율이 가솔린 기관보다 높죠. 2번 인하점이 높은 경유를 사용하므로 취급이 용이합니다. 3번 가솔린 기관보다 최고 회전수는 빠른 게 아니고 느리다. 자, 느린 편이다. 4번 연료 소비량 가솔린 기관보다 적죠. 답 3번. 10번 예연소실식 연소실에 대한 설명. 거리가 먼 것입니다. 1번 예열 플러그 필요합니다. 2번 사용 연료 변화에 민감하다가 아니고 민감하지 않답니다. 민감하지 않다. 2번 답이고 4번 예연소실은 주연소실보다 작습니다. 4번 분사압력 낮죠. 답 2번. 11번 전압이 24V, 저항이 2ohm입니다. 전류. 자, 전류 구하는 공식은 저항분의 전압입니다.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 저항은 2ohm, 전압은 24V. 그러면 전류는 12A입니다. 답 4번. 12번 전조등의 좌우 램프 간 회로에 대한 설명. 맞는 것입니다. 전조등의 좌우 램프 간 회로는 병렬로 되어 있죠. 병렬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직렬로 연결하게 되면 한쪽 전등이 나갔을 때 나머지 한쪽도 나가게 되겠죠. 따라서 램프 간 회로는 병렬로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13번 디젤 기관에서 사용되는 공기청정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공기청정기는 실린더 마늘과 관계 있습니다. 없다가 아니고 있죠.
2번 공기청정기가 막히면 배기색은 흑색이 됩니다. 3번 공기청정기가 막히면 출력이 감소하고 4번 공기청정기가 막히면 연사가 나빠지죠. 답 1번. 14번 가압식 라디에이터 장점 틀린 겁니다. 1번 방열기를 작게 할 수 있고 2번 냉각수 비등점을 높일 수 있습니다. 3번 냉각수의 순환 속도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3번 답이고 4번 냉각 장치의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15번 기동 전동기가 회전하지 않는 경우와 관계없는 겁니다. 1번 브러쉬가 정류자에 밀착 불량 시 기동 전동기 회전하지 않죠. 근데 연료가 없는 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2번 답이네요. 3번 기동 전동기가 손상되었을 때 회전하지 않겠죠. 그리고 축전지 전압이 낮아도 기동 전동기가 회전하지 않게 됩니다. 답은 2번. 16번 축전지 전액의 온도 상승. 온도가 상승하면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내려가겠죠. 답은 3번입니다. 17번 직류 발전기와 비교한 교류 발전기의 특징으로 틀린 겁니다. 1번 전류 조정기만 있으면 된다. 아니죠. 전압 조정기입니다. 전압 조정기만 있으면 됩니다. 2번 브러쉬의 수명이 길고 3번 교류 발전기는 소형 경량입니다. 4번 조속 시에도 충전이 가능하죠. 답 1번. 18번 방향지시등 또는 제동등의 작동 확인은 언제 할까요? 운행 전이죠. 운행 전에 합니다. 19번 휠식 굴착기에서 아워미터의 역할. 아워미터는 엔진 가동 시간을 나타냅니다. 답은 1번. 20번 무한궤도식 건설기계에서 트랙 아이들러 전부 유동륜의 역할은 트랙의 진행 방향을 유도하죠. 답은 1번입니다. 21번 슬립 이음이나 유니버셜 조인트에 주입하기에 가장 적합한 윤활유는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답은 3번. 22번 크로노 타입 유압식 굴착기 주행 동력으로 이용되는 것은 유압모터죠. 답 2번. 23번 굴착기의 작업장치 연결부 작동부 니플에 주의하는 것. 자, 이거 그리스죠. 답 1번입니다. 24번 조향 핸들의 유격이 커지는 원인이 아닌 것입니다. 유격이 커진다. 간격이 떨어진단 말이죠. 피트먼 암의 헐공. 이것도 유격이 커지는 원인. 그리고 타이로드 앤드 볼 조인트 마모. 이때도 유격이 커집니다. 조향바퀴 베어링 마모도 유격이 커지죠. 하지만 타이어 마모하고는 관련이 없다. 타이어 마모는 관련이 없습니다. 답 4번. 25번 굴착기 무한궤도 트랙 유격 조정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1번 2, 3회 반복 조정하고 2번 트랙을 들고 늘어지는 양을 점검합니다. 그리고 브레이크가 있으면 브레이크를 사용한다. 아닙니다. 브레이크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답은 3번. 4번 평탄은 지면에 주차시킵니다. 25번의 답 3번이고요. 26번 클러치 차단이 불량한 원인. 1번 릴스 레버의 마멸. 클러치 차단이 불량하죠. 그리고 클러치판의 흔들림. 그리고 페달 유력이 과다하다. 4번 토션 스프링. 토션 스프링 약화와 클러치 차단 불량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답은 4번. 27번 정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럼 여기 맞는 것은요. 답은 2번 해야 되겠죠. 2번. 원래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여기에 해당사항이 있는 것은 2번밖에 없죠. 물론 1번이 될 수 있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죠. 그리고 3번, 4번도 다 틀렸습니다. 답은 2번. 28번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불복이 있는 경우 며칠 이내 이의를 제기해야 되죠. 처분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답은 4번입니다. 29번 녹색 신호에서 교차로 내를 직진 중에 황색 신호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계속 진행해야 되죠. 계속 진행해서 교차로를 통과합니다. 답 4번.
30번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에 관한 사항 틀린 거예요. 1번 자동차 운전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건설기계 있죠. 맞습니다. 2번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공립병원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의 적성검사에 합격해야 되고요. 3번 특수건설기계 조종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면허를 소지해야 됩니다. 4번 특수건설기계 조종은 특수조종면허 아닙니다. 특수가 아니고 일종 대형이나 또는 일종 보통으로도 가능할 수 있죠. 특히 일종 보통으로 가능한 거 뭐죠? 이거는 3톤 미만의 지게차. 3톤 미만의 지게차는 일종 보통으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특수건설 기계 조종을 특수조종면허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30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1번 임시운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1번 등록 신청을 하기 위해서 건설기계를 등록지로 운행한다. 임시운행 사유 되겠습니다. 2번 등록 신청 전에 건설기계 공사를 하기 위해 공사하면 안 되죠. 공사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답은 2번. 3번 수출하기 위해서 건설기계를 선적지로 운행할 때. 4번 신개발 건설기계를 시험 운행하고자 할 때. 답 2번이네요. 32번 진로를 변경하고자 할 때 운전자가 지켜야 될 사항입니다. 1번 신호는 행위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야 되고 2번 방향 지시기로 신호를 한다. 3번 손이나 등으로도 신호를 할 수 있다. 4번 제한 속도에 관계없이 최단 시간. 그렇지 않습니다. 제한 속도에 관계없이 최단 시간. 이게 틀렸죠? 답은 4번입니다. 33번 최고 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해야 될 경우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을 때 이때는요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고요. 그리고 1번, 2번, 3번 노면이 얼어붙은 때 2번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일 때 3번 눈이 20mm 이상 쌓인 때 이때는 100분의 50 최고 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해야 됩니다. 따라서 33번 답 4번. 34번 도로에서 정차를 하고자 할 때 방법으로 옳은 것입니다. 자, 도로 정차할 때 어떻게 할까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합니다. 답 3번. 35번 검시소 이외의 장소에서 출장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건설기계 뭐가 있죠? 지게차입니다. 답은 4번. 36번 도로교통 관련법상 차마의 통행을 구분하기 위한 중앙선, 이 중앙선에 대한 설명입니다. 황색의 실선 또는 황색 점선으로 되어 있죠. 답 3번입니다. 37번 다음 중 유압모터 종류에 속하는 것. 유압모터의 종류는요 1번에 플런저 모터 있죠. 플런저 모터, 또 기어 모터 있고요. 기어 모터, 그리고 베인 모터가 있습니다. 유압 모터는 플런저 모터, 기어 모터, 베인 모터가 있다. 답 1번이고요. 38번 건설기계 장비의 유압장치 관련 취급 시 주의사항으로 적합하지 않은 겁니다. 1번 작동유가 부족하지 않은지 점검하고요. 2번 유압장치는 워밍업 후 작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올량을 일주일에 소량 보충 이게 아니고요. 일단 누설되는 곳이 있는지 누설되는 곳을 찾아봅니다. 이게 먼저예요. 오일량을 먼저 보충하기보다는 혹시 기름이 새는 곳이 있는지를 먼저 찾아봅니다. 따라서 답 3번. 4번 작동류에 이물질이 포함되지 않도록 관리 취급해야 되겠습니다. 39번 그림의 유압기호. 자, 이게 무슨 핫도그가 생겼죠? 이 유압기호 이게 뭐죠? 이건 어큐뮬레이터입니다. 답은 2번. 40번 유압펌프 중 압력 발생이 가장 높은 곳은, 자, 이것은 피스톤 펌프죠. 피스톤 펌프입니다. 41번 유압유의 점검사항과 관계없는 겁니다. 점도, 윤활성, 그리고 소포성. 소포성이란 말은 생성된 거품을 빠르게 꺼뜨리는 성질. 생성된 거품을 빠르게 꺼뜨리는 성질을 소포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마멸성은 해당 사항이 없다. 답 4번. 42번 유압이 규정치보다 높아질 때 작동하여 개통을 보호하는 밸브, 릴리프 밸브입니다. 답 1번. 43번 유압장치 단점이 아닌 것입니다. 유압장치는요 관로를 연결하는 곳에서 유체가 누출될 수 있죠. 그리고 2번 고압 사용으로 인한 위험성 및 이물질에 민감합니다. 그리고 3번 작동유에 대한 화재 위험 있죠.
자, 유압장치 단점 다 되네요. 1번, 2번, 3번은 다 단점입니다. 그리고 자동 제어 곤란 아닙니다. 이게 틀렸죠. 자동 제어가 용이하다. 자동 제어가 용이한 것은 장점이죠. 답 4번. 44번. 유압 실린더를 교환하였을 경우 조치해야 할 작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겁니다. 유압 실린더 교환할 때 오일 교환합니까? 무조건 오일 교환할 필요는 없어요. 따라서 답은 1번. 2번. 유압 실린더를 교환했을 때 공기 빼기 작업하고요. 누유 점검하고 그리고 공회전하여 작동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답 1번. 45번. 유압계통의 수명 연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유압계통의 수명 연장을 위해서는 오일과 오일 필터를 정기 점검하고 서로 교환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오일과 오일 필터를 정기 점검 및 교환입니다. 답은 2번. 46번. 스패너의 사용 시 주의할 사항 중 틀린 것입니다. 1번. 스패너 손잡이에 파이프를 이어서 사용하는 것은 삼가해야 됩니다. 2번.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성 있게 주의해야 되고, 그리고 3번. 스패너는 당기지 말고 밀어서, 이게 틀렸죠. 미는 것이 아니고 옆으로 당겨서 사용할 것. 답 3번입니다. 4번. 치수를 맞추기 위하여 스패너와 너트 사이에 다른 물건을 끼워서 사용하지 말 것. 46번의 답은 3번. 47번. 건설기계 장비의 운전 전 점검사항으로 적합하지 않은 겁니다. 1번. 급유 상태 점검할 필요 있죠. 그 다음에 일상 점검, 장비 점검. 그러면 장비의 운전 전 점검 사항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정밀도 점검입니다. 정밀도 점검은 우리가 일상적인 운전 전의 점검 사항하고는 거리가 멀다. 답은 2번. 48번. 회로 내 유체 흐름 방향을 변환하는 데 사용되는 밸브. 자, 이것을 방향 제어 밸브라고 합니다. 방향 제어 밸브. 그러면 이 방향 제어 밸브의 예로서 뭐가 있죠? 셔틀 밸브가 있습니다. 답은 2번 셔틀 밸브. 49번. 안전한 작업을 위해서 보안경을 착용해야 하는 작업은 어떤 거죠? 장비 해체 점검. 장비 해체 점검할 때 갑자기 튕겨 놓는 물체가 있을 수 있죠.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보안경을 착용해야 된다. 50번. 굴착기 주행 레버를 한쪽으로 당겨 갑자기 회전하는 방식. 이것을 피버턴이라고 하죠. 피버턴. 답은 1번. 51번. 인력 운반에 대한 기계 운반의 특징 아닌 것이에요. 기계 운반의 특징 아닌 것. 기계 운반은 단순 반복적인 작업에 적합하죠. 그리고 취급물이 경량물, 가벼운 물건, 경량물일 때는 이때는요 인력 운반이 더 적절합니다. 3번. 취급물의 크기, 형상, 성질 등이 일정한 작업에 적합한 것. 그리고 4번. 표준화되어 있어 지속적이고 운반량이 많은 작업에 적합한 것. 이거 기계 운반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기계 운반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인력 운반에 대한 특징. 답 2번. 52번. 산업 공장에서 재발생을 적게 하기 위한 방법 중 틀린 것입니다. 1번. 퇴폐기물 정해진 위치에 모아둔다. 공구 소정의 장소에 보관한다. 그리고 3번. 소화기 근처에 물건 적재하면 안 됩니다. 그죠? 물건 적재하면 안 돼요. 4번. 통로나 창문 등에 물건을 세워 놓아서는 안 되죠. 답 3번. 53번. 납삼 배터리 액체를 지급하는데 가장 좋은 것. 자, 이 액체가 스며들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피부를 보호해야 되죠. 그러려면 고무로 만든 옷이 좋겠습니다. 답 4번. 54번. 목재, 섬유 등 일반 화재에도 사용되며 가솔린과 같은 유류, 화학약품의 화재에도 적당하나 전기 화재에는 부적당한 특징이 있는 소화기. 전기 화재에는 부특정해요. 어떤 경우죠? 포말 소화기입니다. 포말 소화기는 자, 이것은 전기 화재에는 부적당하다. 답 3번. 55번. 해머 작업 시 틀린 것입니다. 1번. 장갑을 끼지 않습니다. 2번. 작업에 알맞은 무게의 해머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해머는 처음부터 힘차게 이러면 안 되겠죠. 처음에는 약하게 하다가 점점 세게 이렇게 되겠죠. 3번이 틀렸고요. 4번. 자루가 단단한 것을 사용합니다. 56번. 다음 그림의 안전표지판 이렇게 십자가 모양 있는 거. 이 십자가 모양은 뭔 말합니까? 안전이 제일이다 이 말이죠. 안전 제일. 답은 1번입니다.
57번 건설기계 작업 중 가스 배관을 손상시켜 가스가 누출되고 있을 경우 긴급 조치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1번 가스 배관을 손상한 것으로 판단되면 즉시 기계 작동을 멈춥니다. 2번 가스가 다량 누출되고 있으면 우선적으로 주위 사람들을 대피시킵니다. 3번 즉시 해당 도시가스회사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해야 되겠죠. 4번 가스가 누출되면 가스 배관을 손상시킨 장비를 빼내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 그렇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가스가 누출되면 2번으로 가야 되겠죠. 우선적으로 주위 사람들을 대피시키는 게 우선입니다. 58번 가공전선로에서 건설기계 운전 작업 시 안전대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1번 안전한 작업계획을 수립합니다. 2번 장비 사용을 위한 신호수를 정한다. 3번 가공전선로에 대한 감전방지 수단을 강구하죠. 그리고 가급적 물건은 가공전선로 하단에 보관하면 안 되겠죠. 따라서 답은 4번. 59번 폭 4m 이상 8m 미만인 도로에 일반 도시가스 배관을 매설 시 지면과 도시가스 배관 상부와의 최소 이격거리, 떨어진 거리죠. 최소 이격거리는 몇 미터 이상이죠? 1m, 1.0m, 1m 이상입니다. 답은 2번. 60번 굴착공사를 하고자 할 때 지하 매설물 설치 여부와 관련하여 안전상 가장 적합한 조치. 요는 굴착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굴착 지점 또는 그 인근의 주요 매설물 설치 여부를 미리 확인합니다. 굴착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미리 확인하여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